대한 것이었죠. 한 지점에서 이제 다른 지점으로 그 전기 신호를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이제 매개체를 트랜스미션 라인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형태의 트랜스미션 라인은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 형태이거나 동축 케이블이거나, 또는 이제 투와이어 트랜스미션 라인, 이런 형태였고, 그것들의 이제 특징은 이렇게 신호가 이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 가지고 전기장과 이제 자기장이 다, 이건 이제 전기장 방향이고 자기장은 이렇게 이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전기장과 이제 자기장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동시에 이제 수직인 게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지, 이거는 그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도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해 갈지를, 이거는 이제 학기 초에 이렇게 예측한 건데, 단면의 형태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이제 되면은 이 중간에 이제 생기는 전기장과 이제 자기장의 비율, 빨간색이 이제 전기장이고 파란색이 이제 자기장인데, 이 비율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 전기장을 이렇게 위에 도체면에서 아래 도체면까지 접근한 게 이제 전압이고, 그다음에 자기장을 이렇게 위에 금속판, 신호선이죠. 신호선을 이렇게 이제 감싸도록 선적분하면 그게 이제 전류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진행하면서 전기장과 이제 자기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 전기장을 접근한 자기장을 이제 접근한 전압과 이제 전류도 일정한 이제 비율을 이루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좀 더 이렇게 성질을 이제 따져보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그러면은 이 단면에서 이제 진행을 할 때 트랜스미션 라인을 따라 가지고 전기장과 이제 자기장이 진행을 할 때 그 전기장 접근한 이제 전압, 그다음에 자기장 접근한 이제 전류, 또 이제 파동이 이제 되는 거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파동이니까 그 파동이 정량적으로는 뭐 어떤 이제 값을 이제 갖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그 간단한 수식으로 한번 이제 계산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 검정색으로 이제 된 부분, 이 부분이 트랜스미션 라인이고, 그리고 그 트랜스미션 라인에 연결되는 부분, 여기 왼쪽이 소스죠. 볼티지 소스. 그 다음에 오른쪽이 부하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소스의 크기와 부하의 크기에 비해 가지고 이 중간에 이 트랜스미션 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의 크기가, 그러니까 이 트랜스미션 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의 길이가 이제 꽤 길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전압과 이제 전류가 어떤 이제 함수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지를 한번 여기서 관계식을 이제 간단한 이제 관계식을 이제 찾아보는 것이죠. 근데 트랜스미션 라인의 형태가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다양한 형태여가지고 이거 각각에 대해서 수식이 조금씩
다르겠죠. 조금씩 이제 다른데 진행하는 이제 방식은 이제 거의 똑같아 가지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구조물에 대해 가지고 전기장관이 자기장을 이제 구하는 것보다 이 구조물들을 이렇게 등가회로로 이제 바꿔 가지고 그 등가회로 상에서 전압과 이제 전류를 이제 구하는 식으로 일단 이제 가장 이제 그게 이제 쉬운 이제 방법이니까 그 방식으로 한번 이제 접근을 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그 페이지로 가 가지고 그러니까 요 가운데 부분이 트랜스미션 라인이고 여기 볼티지 소스 그다음에 부하 저항. 지금 동그라미 친 여기 소스와 이제 부하의 크기는 트랜스미션 라인의 길이에 비해서 이렇게 무시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요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네, 앞 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할 때 전기장이 이제 생기고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가는 거였죠. 이렇게 자기장도 뭐 이렇게 이제 생겨가지고 진행을 해간다라고 했는데 이 전기장에 해당되는 전기장이 생기면은 전기 에너지가 여기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죠. 이 라인과 이 그라운드 플레인 사이에 그것을 이제 등가회로로 어떻게 이제 그 표시하냐면은 이 페이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저장된 것을 커패시터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커패시터. 실제 커패시터가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도체와 아래 도체 전압이 달라가지고 전기장이 생기는데 그 전기장이 여기에 있기만 해도 전기 에너지가 이제 저장이 된 거죠. 그 효과를 이제 커패시터로 모델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인덕터는 뭐 어떤 효과냐면은 전류가 흐르면은 그 주변에 자기장이 이제 생겨난다라고 했는데 그 자기장의 효과를 인덕터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모델링 하는 거죠. 트랜스미션 라인을 이제 따라가지고 전기장, 자기장들이 이렇게 쭉 이제 저장이 되니까 그 효과를 자기장에 의한 효과는 인덕터로 이제 표시를 하고 전기장에 의한 효과는 커패시터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라인이 이제 기니까 인덕턴스, 커패시턴스가 이렇게 직렬, 병렬, 직렬, 병렬 이게 이제 매우 이제 길게 이제 반복이 돼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전선으로 이제 구성된 이런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선이 뭐 약간 이제 구부러져 있던 뭐 똑바로 이제 펴져 있던 상관없이 요 이 일부의 이제 미세 구조를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덕터와 이제 커패시터가 이렇게 직렬, 병렬, 직렬, 병렬이 이렇게 쭉 연결된 것처럼 연결된 형태로 이제 근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 구부러져 있긴 있더라도 요거를 이제 잘게 이제 쪼개면은 요 한 조각의 길이를 뭐 델타 Z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이제 델타 Z인 요 조각들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근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요 한 조각 길이가 델타 Z인 요 한 조각에 대해 가지고 요 한 조각에서 한 조각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전압과 이제 전류가 어떻게 이제 바뀌는가 이 관계식을 이제 그 매우 짧은 한 조각에 대해 가지고 요 관계식을 이제 써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써지냐면은 요 한 조각에서의 왼쪽 부분에서의 이제 전압. 그러니까 여기 좌표를 이렇게 전파가 이제 Z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 한 조각의 왼쪽 부분의 좌표가 Z는 Z가 되고 오른쪽 부분의 좌표는 Z 플러스 델타 Z 이렇게 이제 놓고 왼쪽에서의 전압과 오른쪽에서 전압
그다음에 왼쪽에서의 전류, 오른쪽에서 이제 전류의 관계식을 한번 써보는 거죠. 이 등가회로에 대해 가지고 왼쪽에서의 전압, 요 두 단자에서 전압은 뭐와 같냐면은 인덕터에서의 이제 전압 강화에다가 오른쪽에서의 전압 두 개 합한 거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Z 지점에서의 전압은 이 인덕턴스에다가 여기로 이제 가는 이제 전류의 시간 미분. 그게 여기 인덕터에서 이제 전압 강화가 되고 그 전압 강화에다가 오른쪽에서의 전압을 이제 더해주면은 그 전압이 왼쪽 단자에서 이제 전압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뭐와 같냐면은 여기 커피시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류랑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제 전류, 두 전류의 합과 이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커피시터로 이렇게 빠져가는 전류, C 델타 Z, 그다음에 전압의 시간 미분, 그리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전류. 이거는 Z 플러스 델타 Z라는 지점에서의 이제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L과 이제 C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 인덕터의 인덕턴스를 왜 L 곱하기 델타 Z 그다음에 C 곱하기 델타 Z로 이제 써놨냐면은 요 등가회로 요 미세한 요 등가회로에서 인덕턴스 L과 이제 C 값이 요 길이가 이제 짧으면 짧을수록 한 조각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L과 이제 C 값이 굉장히 이제 작겠죠. 작으면은 이제 측정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조각의 인덕턴스와 커피스턴스를 이제 측정하는 대신에 임의의 길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 끝에까지의 길이를 뭐 L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 전체에 대한 인덕턴스, 그다음에 요 길이 전체에 대한 커피스턴스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전체의 인덕턴스를 이제 측정을 한다. 전체 인덕턴스를 L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이제 측정하면 되냐면은 요 끝을 한쪽 끝을 쇼트를 이제 시켜놓고 요 왼쪽 부분에다가 이제 인덕턴스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이제 계측기를 달면은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한쪽 끝을 쇼트를 시키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우 낮은 이제 주파수에 대해 가지고 인덕턴스를 이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커피시터는 이제 전부 다 오픈처럼 이제 보일 테니까 이 L만 이게 쭉 이제 줄줄이 직렬로 연결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구한 한쪽 끝을 쇼트를 시키고 나서 측정한 L을 L'이라고 하고 이것을 요 라인의 길이 소문자 L로 나눠주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L이 이제 된다는 거죠. 요 L은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를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 한 토막의 길이가 델타 Z라고 했을 때 그 델타 Z에 해당되는 길이를 갖는 인덕턴스는 단위 길이 인덕턴스 L에다가 길이 델타 Z를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은 것이죠. 그 다음에 C, 여기 적혀 있는 요 C는 단위 길이당 커피스턴스인데 이것도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이번에는 요 라인의 끝을 오픈을 이제 시켜놓고 이제 시켜놓고 또 왼쪽에다가 계측기를 이제 달아가지고 커피스턴스를 이제 측정을 하면은 이 길이, 이 소문자 L에 해당되는 이 길이, 전체의 길이의 커피스턴스 C 프라임이 이제 측정이 되고
이거를 다시 길이 L로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은 요게 단위 길이당 커페이선스 C가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단위 길이당 커페이선스 C를 알고 있으면은 길이가 이제 델타 Z인 요 한 토막에 해당되는 커페이선스를 이제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C 델타 Z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델타 Z가 0으로 가는 이제 극한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식을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써보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네, 어떤 식이 되냐면은 Z 플러스 델타 Z 마이너스 VZ가 마이너스 L 델타 Z 그다음에 전류의 시간 미분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고 양변을 델타 Z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왼쪽은 델타 Z분의 VZ 플러스 델타 Z 빼기 VZ. 여기서 델타 Z가 0으로 가는 이제 극한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전압 V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식. 전압 V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뭐와 같냐면은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에다가 전류를 이제 시간 미분한 것과 이제 같아진다는 거죠. 지금 전압에 대한 이제 식을 썼는데 전류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써보면은 왼쪽에 흘러들어가는 전류는 컵페이스터로 빠져나가는 전류에다가 또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전류 합으로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줄도 이렇게 옮겨놓고 여기 전류 I를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여기 전압의 시간 미분을 왼쪽으로 옮겨놓고 델타 Z가 0으로 가는 극한을 따져보면은 여기 두 번째 있는 식 전류를 Z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한 결과가 커페이선스 C 여기는 이거는 단위 길이당 커페이선스죠. 단위 길이당 커페이선스 C에다가 전압을 이제 시간 미분한 것과 이제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압과 이제 전류에 대한 연립 방정식, 연립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연립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전압과 이제 전류가 요 각각의 위치, 이거 뭐 이게 진행 방향이 이제 Z축이라고 했으니까 각 Z의 위치, 그다음에 매 순간 시간 t, Z와 그러니까 여기 위치의 함수와 시간의 함수로서의 전압과 이제 전류가 이제 구해진다는 거죠. 요거를 연립을 해가지고 풀면은. 그럼 그 다음에 할 것은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을 연립을 해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겠죠. 연립을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연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 네, 또 식이 오타가 있네요. 네, 연립을 해가지고 이제 풀면은 되는데 어떻게 연립하면 되냐면은 여기 첫 번째 식의 양쪽을 양변을 Z에 대해서 한번 더 미분한다라는 거죠. Z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오른쪽은 Z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전류를 시간 t와 Z에 대해서 미분한 것, 이 부분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여기 두 번째 미분 방정식을
이것은 시간 t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분 하면은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 부분의 위치, 이 위치에다가 이 위치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요거 두 번째와 이제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자리에, 이 자리에다 이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 자리에다가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 식이 처음에는 전압과 이제 전류가 이제 섞여 있는 연립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Z에 대해 가지고 편미분하니까 전류가 이제 소거가 되는 거죠. 소거.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이 전압을 Z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이 해서 단위 길이당 커피선스,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를 이제 곱하고 그다음에 전압 V를 시간 T에 대해서 편미분을 이제 두 번 한 것을 빼준 것이 연관이 같다라는 이런 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식. 이전에도 그 공간과 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이 이제 두 번씩 나오는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뭐라고 이제 불렀냐면은 그 웨이브 이퀘이전이라고 이제 불렀었죠. 웨이브 이퀘이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이브 이퀘이전이다라는 것이죠. 이 웨이브 이퀘이전이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이제 파동 방정식이니까 그 파동 방정식의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이렇게 뭐 바다에 뭐 물결이 이렇게 쭉 퍼지는 거 보면은 파도의 형태가 이렇게 그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쭉 이렇게 뭐 멀어지거나 이제 가까이 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웨이브 이퀘이전의 이제 솔루션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이렇게 널리 잘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것처럼 공간에 대한 이제 좌표가 Z 하나에만 의존하는 이런 1차원 파동 방정식인 경우에는 솔루션이 매우 이제 간단한 형태다라는 것이죠. 어떤 형태냐면은 여기 이제 솔루션인데 1차원 파동 방정식의 이제 솔루션은 이렇게 어떤 이제 함수인데 그 함수의 입력 인자가 이렇게 지금 공간의 좌표와 그다음에 시간, 공간 좌표 Z에서 그 전파의 속도 V에다가 시간을 이제 곱한 거를 이제 빼주거나 이제 더해준 형태. 이게 그 함수의 입력 인자가 되기만 하면은 이것들은 이제 무조건 파동 방정식의 그 해가 이제 된다는 거죠. 1차원 파동 방정식의 해. 이게 어떻게 이제 해가 되는가를 이제 구하기 전에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인가, 어떤 모양을 이제 갖는가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압이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이런 함수다라고 했을 때 여기 Z 대신에 Z-VT 이런 식으로 이제 전파 속도에서 시간 t를 이제 곱한 거를 이제 빼준 형태. 이거는 어떤 함수냐면은 이 VZ라는 함수를 VT만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해주는 함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함수는 뭐냐면은 시간 t가 이렇게 진행을 할수록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파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는 VZ 플러스 VT라는 이제 함수인데 요거는 VZ에 Z 대신에 Z에다가 VT를 이제 더해준 거죠. 이걸 더해주면은 그 고등학교 수학책에 이렇게 뭐 함수의 평행이동 그런 부분이 나와 있을 텐데 뭔가 이제 더해주면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이제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Z 플러스 VT 이거는 플러스 Z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이제 파동이고
그다음에 Z 플러스 VT는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이제 파동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단위 길이당 인덕션스 L과 단위 길이당 커피선스 C를 이제 곱하면은 이게 항상 어떤 값을 갖냐면은 그 트랜스미션 라인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고려하는 경우는 두 개의 이제 도체로 돼 있고 두 개의 도체가 중간에 이제 절연체로 이렇게 절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 단위 길이당 인덕션스와 단위 길이당 커피선스 C를 이제 곱하면은 그 결과는 항상 이렇게 일정한 이제 값을 이제 갖는데 어떤 이제 값을 갖냐면은 그 두 도체 사이의 절연체의 투자율에다가 유전율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이제 곱한 거와 이제 같아진다는 거죠. 요 뮤와 그러니까 투자율과 유전율을 이제 곱하면은 이거는 또 뭐와 같냐면은 그 절연체에서 전파 속도의 제곱분의 1 요런 이제 관계를 이제 갖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전압에 대한 웨이브 이퀘이션을 이제 썼을 때 파동 방정식을 썼을 때 LC라고 이제 적혀 있지만 이 LC를 이렇게 전파의 속도로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압에도 V가 나오고 전파 속도도 V가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이거를 U로 이렇게 이제 표시합시다. U 전파 속도라고. 그러면은 이런 여기가 U가 되겠죠. U는 이제 전파의 속도. 헷갈리니까 그냥 U로 이렇게 뭐 임시적으로 이제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파의 속도가 U가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Z 플러스 Z 마이너스 UT라는 입력 인자가 이제 들어가거나 Z 플러스 UT라는 입력 인자가 임의 함수에 대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은 요것들은 이제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웨이브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솔루션이 되는가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요 형태를 이 웨이브 이퀘이션에다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 V에 해당되는 부분에다 넣어가지고 공간에 대한 미분 2번, 시간에 대한 미분 2번 해서 이제 빼준 결과가 0이 이제 되는지만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를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봅시다. 어떻게 이제 체크를 하면 되냐면은 여기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V, 요 전압 V에서 뭐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요 V 플러스에 해당되는 요 함수 이게 이제 솔루션이 되는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여기 V 좀 헷갈리니까 좀 지우고 정리를 하고 예. 이것이 이제 솔루션이 되는가를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 미분 방정식에다 이제 집어 넣어 보는데 입력 인자가 여기 Z-VT 이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낯설은 형태인 거죠. 낯설은 형태니까 일단 어떻게 이제 치환을 하냐면은 소문자 Z와 VT 전파 속도랑 시간 T를 이제 곱한 거를 이제 빼준 거를 대문자 Z로 이렇게 이제 놓고 대문자 Z로 놓으면은 이게 V 플러스 대문자 Z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공간 Z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보고 또 시간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보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 V 플러스를 그 공간 좌표인 요 소문자 Z에 대해 가지고 편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먼저 요 V 플러스가 지금 대문자 Z의 함수니까 V 플러스를 대문자 Z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대문자 Z를 요 소문자 Z에 대해 가지고 편미분을 이제 곱해줘도 이제 똑같은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대문자 Z를 소문자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이거는 1이 되죠. 1. 그래서 요 결과는 두 번째가 1이니까 이렇게 V 플러스를 대문자 Z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로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전압 V를 한 번 더 Z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소문자 Z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처음에 미분할 때와 이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대문자 Z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문자 Z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다시 거기다가 대문자 Z를 소문자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이제 곱해줘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대문자 Z를 소문자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는 1이죠, 1. 그리고 Z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1. 그래서 그 결과는 V 플러스를 대문자 Z에 대해 가지고 두 번 미분한 이런 이제 모양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확인할 거는 전압 V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V 플러스를 시간 T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는데 V 플러스가 대문자 Z의 이제 함수니까 V 플러스를 대문자 Z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거기다가 다시 대문자 Z를 시간 T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를 이제 곱해주면 이제 같은 이제 결과가 되는데 요 두 번째를 보면은 아까는 요 Z에 대해서 편미분했는데 시간 T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이거는 이제 없어지고 마이너스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 네모친 부분이 마이너스 V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요 V 플러스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위에 나와 있는 요 결과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문자 Z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대문자 Z를 시간 T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가로는 이것과 이제 같고 이거를 대문자 Z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대문자 Z를 시간 T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분하면은 요 부분은 마이너스 V를 이제 또 곱해주는 거죠. 여기 Z 이렇게. 그리고 이 첫 번째 부분 이게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거를 대문자 Z에서 한 번 더 미분하면은 V 플러스를 두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V가 이제 곱해졌고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네모친 부분이 다시 마이너스 V가 되니까 전파 속도 V를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V 플러스의 전압을 대문자 Z에 대해 가지고 두 번 미분한 게 이제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은 V 플러스를 대문자 Z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 되고 두 번째 항은 어때요? 방금 전에 유도한 거를 V제곱분의 1을 이제 곱한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V 플러스 함수를 대문자 Z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되는 거죠. 같은 거를 이제 빼니까 결과는 0이 돼가지고 요 첫 번째 항 V 플러스 Z 마이너스 VT V 플러스의 형태가 도대체 어떤 형태인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함수의 입력인자가 Z 마이너스 VT 이런 형태이기만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이제 같은 값이 돼가지고 0이 돼버려서 이 미분 방정식의 이제 솔루션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했던 것과 이제 동일하게 이번에는 여기 입력인자를 Z-VT가 아니라 Z 플러스 VT로 하더라도
요거를 요 자리에다 이제 집어넣더라도 여기 첫 번째 항과 이제 두 번째 항이 이제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v 대신에 플러스 v가 이제 곱해지니까 요 두 번째 것도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1차원 파동 방정식의 이제 솔루션은 함수의 형태는 이제 뭐 어떤 형태이든지 상관없고 대신에 입력인자가 이렇게 z-vt이거나 z 플러스 vt이기만 하면은 다 솔루션이 된다는 것이죠. 전류, 여기서 아까 전압을 남겨놓고 전류를 이제 소거를 했는데 전류를 남겨놓고 전압을 이제 소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전류에 대해서도 웨이브 이퀘이션을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동일한 형태의 웨이브 이퀘이션이니까 이것의 이제 솔루션도 전압과 유사하게 형태는 이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입력인자가 z-vt이거나 z 플러스 vt이기만 하면은 전부 다 이 웨이브 이퀘이션의 이제 솔루션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런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존재하는 이제 전압 또는 이제 전류들이 전파 속도 V로 이렇게 플러스 Z축, 그러니까 플러스 Z축이라는 거는 요 라인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제 속도가 전파 속도 이제 V라는 거죠. 전압도 그렇고 이제 전류도 이제 이렇게 멀어지는 이제 방향도 전파 속도 V고 반대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이제 속도도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같은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전압과 전류들 이 두 개 사이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압과 전류. 같은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전압과 전류만 존재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둘 사이의 이제 관계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여기 원래 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 전압을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대문자 Z의 함수로 쓰면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V 플러스를 대문자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마이너스 L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한 거랑 이제 같아지는데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V만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전류, 같은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전류를 Z에 대해서, 대문자 Z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V만 이제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양변이 다 대문자 Z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양변을 똑같이 대문자 Z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압과 전류에 관련된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양변을 이제 적분하면은 적분상수 뭐 C간이 나올 텐데 이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전류가 안 흐르면은 전압도 0이니까 그 조건을 이용을 해보면 이 적분상수는 0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전압 V 플러스 I 플러스는 일정한 이제 비율을 갖는데 그 비율이 단위 길이랑 인덕턴스에다가 전파 속도를 이제 곱한 거고 이 전파 속도 V가 아까 뭐와 같다라고 했냐면은 그 LC가 전파 속도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요 V는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L에다가 루트 LC분의 1에다가 I 플러스 그래서 여기 이제 L을 이제 약분을 해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압과 이제 전류는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L을 단위 길이당 커피선스 C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이제 씌운 요 비율만큼 같은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전류랑 요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L을 단위 길이당 커피턴스 C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것의 단위가 옴, 그러니까 저항의 이제 단위가 되는데 이 저항을 흔히 이제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은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은 Z0라고 이제 적어놓고 우리말로 특성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라고 이제 불린다는 거죠. 특성 임피던스. 이거는 누구의 특성이냐면은 트랜스미션 라인의 특성이죠. 트랜스미션 라인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와 단위 길이당 커피스턴스의 그 비율에 의해서 전압과 이제 전류 같은 방향으로 지나는 전압과 전류의 비율이 이제 정해진다라고 해가지고 특성 임피던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Z0라고 이렇게 항상 이제 쓴다는 거죠. Z0.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압과 이제 전류를 쓸 때 이것은 플러스 Z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전압과 이제 전류에 대해서 쓴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항들, 두 번째 항, 반대로 이제 진행하는 거,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도 식을 이제 똑같이 적어보면은 이 두 번째 항에 대해 가지고 식을 써보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V가 아니라 플러스 V가 되죠. 플러스 V. 그래서 여기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압 전류 V 마이너스 I 마이너스에 대해 가지고 식을 적어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플러스 Z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전류랑 이제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전압 전류랑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는 게.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제 당연하냐면은 처음에 이 트랜스미션 라인 한 조각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이제 전류를 플러스 전류라고 이렇게 정한 거죠. 근데 만약에 소스를 여기 오른쪽에다 이제 갖다 붙였다라고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죠. 전류는 이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전압은 이렇게 동일한 이제 극성으로 이제 생길 텐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이제 파동인 거죠. 근데 최초에 오른쪽으로 가는 이제 전류를 이제 플러스 전류라고 놨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소스가 이제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전류와 이제 전압의 관계는 최초에 오른쪽으로 하는 이제 전류를 플러스 방향으로 놓으면은 마이너스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앞에 이제 뭐가 붙냐면은 그냥 특성 임피던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보호랑 특성 임피던스가 이제 붙는다는 거죠. 요거는 처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러니까 플러스 Z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이제 파동을,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놨기 때문에 반대 방향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제 생기는 게 그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제 붙는 거.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이거는. 10장에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될 이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네요.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특성 임피던스는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L을 C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이제 씌운 요런 값을 이제 갖는다. 이거를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전압과 전류 플러스 Z 방향은 여기 Z0의 비율을 유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Z0의 비율을 유지를 한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예, 14페이지는 실제 트랜스미션 라인 종류들. 그래서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단위 길이당 커피스턴스, 특성 임피던스가 어떤 이제 수식을 이제 갖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전자장론 1에서 단위 길이당 이제 커피스턴스 이런 이제 구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동축 케이블의 안쪽 도체의 이제 반지름과 바깥쪽 도체의 반지름 중에 안쪽 반지름의 비율에 의해 가지고 특성 임피던스가 이제 단위 길이당 커피스턴스가 이제 정해지고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는 이렇게 2파이분의 뮤에다가 로그, 이건 자연 로그죠. A분의 B 이런 형태가 되고 이 두 개 L과 C를 이제 곱하면은 여기 로그 부분은 이제 약분이 돼 버리고 2파이도 약분이 되고 뭐가 되냐면은 투자율 뮤에다가 그다음에 유전율 입실론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봤던 그 전파속도 제곱분의 1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은 식은 여기 L과 C에 해당되는 식은 훨씬 이제 복잡한 식인데 어떤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제 좀 이제 간단해지냐면은 이 두 개의 이제 금속 그라운드 플레인과 요 위에 있는 요 라인 이 라인의 중간에 끼어져 있는 이 절연체의 두께가 요 라인의 선폭에 비해 가지고 훨씬 얇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요 밑에 있는 이제 전기장들이 이렇게 이제 거의 위쪽 도체와 아래쪽 도체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제 생기고 자기장은 이렇게 이 전기장 방향이 또 이제 수직으로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 이제 근사적으로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가 투자율 여기 있는 요 절연체의 투자율이죠. 절연체의 투자율에다가 요 선폭 W분의 요 절연체의 두께 요 절연체 두께 D 요런 이제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단위 길이당 커피스턴스는 요 절연체의 유전율에다가 그다음에 요 절연체의 두께분의 요 선폭이 넓을수록 단위 길이당 커피스턴스가 커지니까 이렇게 이제 비례하는 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고 여기서 또 이제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면은 아까 봤던 식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를 커피스턴스로 나눠주고 루트를 이제 씌운 거니까 그 식을 이제 적어보면 이런 식이 이제 된다는 거죠. 이런 식. 위에 있는 것도 특성 임피던스 요거는 L을 C로 나눠주고 루트를 취해보면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이 동축 케이블을 이제 구성하는 안쪽 도체와 바깥쪽 도체의 이제 반지름의 비율로 특성 임피던스가 이제 정해진다는 것이죠. 이 동축 케이블과 또 이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의 이 특성 임피던스 수식을 이제 보면은 수식 중에 여기 이 식을 이제 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 경향성을 알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에서 요 선폭이 넓적하면은 어떤 값을 갖냐면은 특성 임피던스는 W가 큰 값을 가지면 작아지고 선폭이 넓어지면은 특성 임피던스가 이제 작아지고 그다음에 요 절연체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또 이거는 반대로 특성 임피던스가 이제 커진다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뭐 이렇게 계측기나 그다음에 뭐 전자부품들의
입력 임피던스나 이제 출력 임피던스가 어떤 값에 이제 맞춰져서 설계가 되어 있냐면은 특성 임피던스가 50옴의 이제 값을 이제 갖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50옴에. 그래서 회로 기판에다가 이런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을 이제 그려가지고 신호를 이제 전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선폭과 전원체의 이제 두께를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이 트랜스미션 라인의 특성 임피던스가 55옴이 되도록 55옴이 되도록 선폭과 절연체의 이제 두께를 이제 조절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단서가 선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특성 임피던스가 이제 작아지고 선폭이 좁으면은 특성 임피던스가 이제 커지니까 이 선폭을 이제 조절하면은 원하는 이제 특성 임피던스를 이제 갖는 트랜스미션 라인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축 케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동축 케이블에 대해서도 이전에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TV나 뭐 비디오 뭐 그런 이제 비디오나 뭐 TV에 이제 관련된 제품인 경우만 예외고 나머지 이제 모든 동축 케이블들은 특성 임피던스가 55옴의 이제 값을 이제 갖도록 안쪽 도체의 반지름과 바깥쪽 도체의 이제 반지름 그리고 요 절연체의 그 재질들이 이제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실험실 전자회로지 뭐 실험실에 있는 오실로스코프나 펑션 제너레이터를 뭐 연결하는 그런 이제 동축 케이블이나 모두 다 이제 특성 임피던스가 50옴의 이제 값을 이제 갖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값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회로를 이제 설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일단 뭐 다른 형태의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도 봅시다. 여기 이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전선 두 가닥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투와이어 트랜스미션 라인이 되는 거. 투와이어 트랜스미션 라인이죠. 투와이어. 투와이어 트랜스미션 라인도 전자장론 1에 해당되는 책을 이제 찾아보면은 단위 길이당 컷페이스턴스가 여기 있는 아크 코사인 하이퍼볼릭 이런 식으로 함수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이제 나오는데 C 값은 이런 값이고 L도 뭐 유사하게 이제 구해 보면은 그 투자율에다가 아크 코사인 하이퍼볼릭 2a 분의 뭐 d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도 L과 이제 C를 이제 곱해 보면은 투자율과 유전율 이제 곱한 전파속도 제곱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는 L을 C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채워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와가지고 두 도체 사이의 이제 거리랑 그 다음에 이 전선 한 가닥에 요 반지름의 이제 함수로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 반지름과 두 선 사이의 이제 간격을 이제 조절하면은 원하는 이제 특성 임피던스를 이제 갖는 그런 트랜스미션 라인을 이제 만드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투와이어 트랜스미션 라인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에 이제 텔레비전들을 이제 보면은 텔레비전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TV 안테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V자형 안테나에 TV랑 연결되는 이제 선을 이제 보면은 선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도체 두 개로 이제 돼 있고 이게 이제 쇼트 되지 말라고 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겉을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사진을 잠깐 봅시다. 예, 별로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사진을 찾으려니까 별로 없네요. 네. 예전에 이제 텔레비전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그 금속, 두 개의 이제 전선 사이에다가 간격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비닐을 이제 씌워져 가지고 요거를 이제 TV 안테나랑 텔레비전 그 안테나 입력 단자에다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식의 이제 투와이어 트랜스미션 라인을 이제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잘 안 쓰이죠. 이때는 요 간격과 요 반지름을 어떻게 이제 맞추냐면은 특성 임피던스가 300옴이 이제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맞춰줘서 이렇게 그 시판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요런 이제 요런 이제 그 트랜스미션 라인, 투와이어 트랜스미션 라인은 이제 잘 안 쓰고 거의 다 이렇게 동축 케이블 형태, 앞 페이지에서 이제 봤던 이런 형태를 이제 그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신호를 보내면은 전기장이 이렇게 두 개의 도체 사이에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자기장은 또 두 개의 도체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존재를 하니까 외부로 이제 새어나오는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동축 케이블은 바깥으로 이제 새어나오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없으니까 여기 한 세 가지 종류의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이 나왔는데 한 서너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손실이 이제 적다라는 거죠. 외부로 이제 새어나오는 게 없으니까 예, 긴 거리를 이제 가더라도 전압과 이제 전류가 이렇게 감쇄되는 거, 이제 약해지는 게 이제 비교적 이제 덜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이제 트윈 엑스 케이블, 투와이어 트랜스미션 라인 이런 경우는 전기장이 이렇게 두 개 도체 사이에 이제 존재를 하는데 위아래가 이제 뚫려 있으니까 뭐 사방으로 이제 다 새나가죠. 그리고 자기장은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생기니까 자기장도 요 두 개 도체 사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방으로 이제 다 새나가 가지고 주파수가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은 몇 미터 이제 진행하지도 못하고 신호들이 다 이렇게 전파 형태로 다 에너지가 이제 다 빠져나가니까 요즘에는 이제 별로 안 쓰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코플래너 웨이브 가이드라고 이제 불리는데,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인 경우에는 형태가 이렇게 아래가 이제 그라운드 플레인으로 돼 있고, 위에 라인이 한 가닥 있었는데, 코플래너 웨이브 가이드라고 이제 불리는 이 라인은, 이게 이제 신호선이고, 이 신호선 옆에 있는 요 두 개의 이제 금속 패턴, 그 다음에 요 그라운드,
요거 세 개가 다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 개가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보다 더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도 여기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생기고 자기장은 뭐 이렇게 이제 생기니까 일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전파 형태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걸 이제 더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양쪽에 이제 그라운드 플레인을 이제 더 만들면은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훨씬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더 먼 거리까지 전압이나 전류의 이제 감소가 이제 적은 상태로 유지돼가지고 이제 간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LC Z0 값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식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예, 뭐 이런 형태도 있다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면 되죠. 이 중에서 이제 염두에 뭐 이렇게 여기 이 정도의 이제 식은 이런 이제 관계 선폭이 이제 넓어지면은 특성 임피던스가 이제 작아지고 선폭이 이제 좁으면은 특성 임피던스가 이제 커진다는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정확한 수식까지는 아니지만 요 관계식은 이제 기억을 해두는 것이 뭐 기말고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예, 전자회로 회로 기판을 이제 설계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렇게 이 트랜스미션 라인에 대한 이제 등가회로를 이제 그릴 때 그 무엇을 이제 무시하고 이제 그렸었냐면은 두 개의 도체 사이 두 개의 도체가 이렇게 이제 한 쌍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트랜스미션 라인이 이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도체가 갖고 있는 저항 도체의 이제 저항을 이제 무시를 했고 이걸 0으로 놓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 절연체가 들어가죠. 절연체의 저항도 이제 무시. 절연체 저항도 이제 무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건데 만약에 이제 그것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1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단위 길이당 단위 길이당이 아니라 이렇게 델타 Z에 해당되는 요 길이 한 토막에 대한 이 등가회로가 좀 더 이제 복잡한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도체의 저항을 무시를 했는데 도체의 저항을 무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저항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항. 도체의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절연체의 저항을 또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개 선 사이에 또 이제 저항이 이렇게 이제 병렬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까지 이제 다 감안을 해가지고 등가 회로를 이제 다시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저항 이거는 이제 도체의 이제 저항이죠. 그다음에 여기 G 이거는 이제 절연체의 저항 성분인 거죠. 그래서 이 도체의 저항 R 절연체 여기 G는 저항의 역수에 해당되는데 컨덕턴스인데 하여간 요 두 값을 이제 무시 이제 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등가회로가 간단하게 LC에 이렇게 직렬 병렬 이제 등로 연결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도체 저항과 이제 절연체의 저항을 이제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16페이지에 해당되는 단위 구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식을 이제 써서 또 미분방정식을 풀면 이제 된다는 것이죠. 이 절연체의 저항과 그 다음에 이 도체의 저항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 정도 이제 복잡하면은 손으로 이제 푸는 것보다 뭐 P스파이스 유사한 그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이제 더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이제 식이 이제 좀 더 이제 복잡해진다 정도만을 알아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왼쪽 부분에서 이제 전압과 오른쪽 부분에서 이제 전압 관계식에 뭐가 이제 더 추가로 들어가냐면은 저항 부분이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저항 부분이. 저항 부분이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부분에서의 이제 전압 강화. 이 부분에서 이제 전압 강화를 이제 합쳐서 써보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되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미분 방정식의 이 저항 부분, 도체의 저항 부분이 이렇게 이게 이제 무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류에 대한 이제 키르호프 법칙도 여기 절연체의 이제 저항을 이제 무시를 했는데 절연체의 저항으로 무시할 수 없은 이게 완전히 이제 절연을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절연체로 이제 전류가 이제 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G가 저항의 역수인 이제 컨덕턴스니까 여기로 가는 이제 전류는 컨덕턴스에다가 전압을 이제 곱한 이런 값이 돼가지고 아까는 이렇게 커피선스 C에다가 전압의 시간 미분만 있었는데 요게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간 거죠. 컨덕턴스 단위 길이당 컨덕턴스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곱한 식. 그래서 요것과 이것을 연립을 해가지고 이제 풀면 된다는 거죠. R과 G가 둘 다 0일 때는 식이 매우 이렇게 간단한 형태였는데 R과 G가 0이 아닌 그런 이 상황에서는 아까처럼 이렇게 전류와 이제 전압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소거를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더 미분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미분 방정식이 나오냐면은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 그 도체의 저항, 그 다음에 절연체의 저항을 이제 무시할 때는 요것만 있었는데 지금 절연체의 저항과 도체의 저항을 이제 포함시키니까 여기 뒤에 있는 게 이제 추가로 이제 나온 거죠. 두 개 뒤에 있는 게 이제 추가로 나와가지고 추가로 이제 돼 있는 저런 이제 솔루션 이런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면 이제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추후에 이제 풀겠지만 형태 뭐 풀기 전에 이게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효과를 이제 갖는가부터 이제 따져보면은 지금 저항 성분이 이렇게 이제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어떤 효과를 갖냐면은 저항에서 에너지가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저항 성분이 들어가면은 전압과 이제 전류가 트랜스미션 라인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진폭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이제 추가를 하면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항과 그러니까 도체 그다음에 절연체 이제 저항을 이제 무시를 했을 때는 어때요? 이게 평행 이동만 하지 이 함수의 뭐 절대값이 이제 뭐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건 없죠. 모양을 이제 그대로 유지한 채 플러스 Z로 진행을 하든지 이제 마이너스 Z로 이제 진행을 하기만 하는데 도체의 저항과 절연체의 이제 저항이 이제 포함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진폭이 진행하면 할수록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전압의 크기와 이제 전류의 크기가 다 같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다시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다시 이렇게 그 여기 식이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 절연체 컨덕턴스 그다음에 금속의 그러니까 도체의 저항이
0일 때. 이때 이제 수식이 이제 간단하니까 이때로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그런 트랜스미션 라인을 이제 진행을 할 때 그 전압과 이제 전류들이 어떤 이제 관계를 이제 갖고 뭐 진행을 하는가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트랜스미션 라인의 단면의 형태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압과 이제 전류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는 전압과 전류는 특성 임피던스의 비율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트랜스미션 라인에서는 그 비율이 마이너스 Z0의 이제 비율로 이제 된다라고 그랬죠. 그것은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보호가 이제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트랜스미션 라인 왼쪽에 지금 소스가 이제 달려 있죠. 왼쪽에 소스가 달려 있고 오른쪽에 이제 부하가 달려 있어요. 왼쪽에 소스가 달려 있으니까 이 소스의 전원을 켜면은 왼쪽에서 전압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이제 전압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전압이 이 트랜스미션 라인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는 V 플러스 I 플러스만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을 해가는데 그게 이제 끝으로 와가지고 이 트랜스미션 라인의 끝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뭐 다른 부품이 이제 ZL이라는 부품이 이제 붙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ZL이라는 이 부하 임피던스 이 임피던스가 어떤 값을 이제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요 반사파 V-와 I-가 생기거나 이제 생기지 않거나 한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제 반사파가 안 생기냐면은 ZL의 비율이 ZL의 값이 Z0랑 이제 같은 경우에는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Z0와 ZL이 이제 다른 값을 가지면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금요일에 이제 다시 알아보고 어떻게 뭐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혹시 질문이 있나요? 질문. 질문이 진도를 많이 나와가지고 질문이